네, 운전 중인 대중교통 기사를 위협하는 일 연간 무려 3천여 건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실정인데 이번에도 또 터졌습니다. 김단비 기자, 이번엔 충북 청주에서였죠. 네. 지난 12일 저녁 충북 청주시를 오가는 버스 안입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승객이 버스에 오르는데요. 한 손에는 긴 장대 우산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자리에 앉은 이 승객, 다른 승객을 향해 마구 삿대질을 해댑니다. 이번엔 버스 기사에게 다가와 뭔가를 얘기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운전기사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려칩니다. 버스 기사는 저항할 틈도 없이 막무가내 폭행을 이어가는데요. 다른 승객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법은 세포될 때까지 이 행패는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버스 기사를 우산으로 폭행하다니 사실 저 우산도 흉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위로운 물건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라고 하더라도 저게 범행에, 폭행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수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행인 거는 그나마 운행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그 버스 기사분이 멈춘 상태에서 저런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사고, 큰 사고로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버스 안에는 사실 다른 승객들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버스 기사가 운행을 말씀하신 것처럼 멈췄기 망정인지 핸들이 조금만 틀어졌더라면 더 큰 참사가 발생했을 겁니다. 사건 상황실팀이 버스 기사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당황스럽고 그때 심정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매스컴에서나 보고 남들 얘기만 들어봤지 내가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길 일이라고 나도 생각은 못해보고 살았는데 정작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놀래기도 하고 피할 구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 나이도 있고 술도 먹고 했는데 체형도 작아요. 근데 그렇다고 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경찰들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저한테 그 주먹을 휘두르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냥 마음고생이 심했었어요. 이제 생각이 많이 나죠. 머릿속에 자꾸 이게 트라우마라고 그래야 되나. 변호사님, 왜 폭행했대요? 글쎄요, 지금 내용은 이제 3명의 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승객이 학생들한테 한번 시비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사가 말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을 한 건데 아무래도 지금 술을 먹은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지금 잠시 이제 멈춰 있는 게 뭐냐면 가다가 이제 운행을 하다가 멈춘 건데 사실은 저거는 법적으로 보면 운행 중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운전자 폭행을 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실 텐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여튼 이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만약에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만약에 사망을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네, 사실 다른 승객을 괴롭히는 추격을 제지하는 건 버스 기사로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봉변을 당한 겁니다. 기사님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학생들 그 일행 3명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양반이 혼자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좀 위협도 하고 내 운행 중이라 왜 애들한테 그러시냐고 자리에 가서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을 듣더라고요. 다시 또 그 양반이 일어나서 그 학생들을 우산으로 치고 밀고 애들을 멱살을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이제 겁을 먹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저가 좀 제지를 했죠. 그 양반한테는 기분이 나빠 네가 뭐니 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 해가면서. 사실 우산으로 저렇게 덤비면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 경우에 같이 혹시 좀 방어를 하고 때리면 혹시 쌍방폭행이 됩니까? 우산으로 덤비면 우산으로 방어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라는 것은 불법 대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나도 불법하면 정당방위가 아니고요. 저쪽에 이제 불법을 했지만 나는 방어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인정이 되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당방위를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쌍방폭행으로 의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당방위의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아찔했던 게 저 경우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호벽도 있었는데 재구시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운전기사 뒤편에 보호벽이 쳐져 있는데 이게 네.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이 보호벽이 설치된 게 이런 취객의 행패로부터 우리 운전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벽이 설치된 건데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운전기사를 오도 가도 못하게 피할 수도 없게끔 오히려 가둬두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보호벽에 갇힌 오히려 운전기사가 폭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 아마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가림막의 넓이를 넓힌 보호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버스 같은 경우는 네. 저게 그 가림막이 의무거든요. 그런데 아직 5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림막도 필요하지만 좀 제대로 된 가림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